장식을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은 저희 이제 반태를 준비를 해놨어요. 반태 이용을 해서 설탕 결정을 입힌 그런 호두 장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냄비 안에는 이제 설탕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제 설탕에 물 넣으시고 그대로 잠시 놔두시면 돼요. 살짝 보시면서 바닥. 네. 그래서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만. 네, 설탕이 이제 다 녹은 것 같아요. 자, 불에서 내리셔서 이제 호두를 다 넣으시고 저어주세요. 설탕이 식으면서 이제 하얗게 결정이 생길 거예요. 그대로 방치하시면 이 호두들이 모두 붙어 있기 때문에 하얀 설탕처럼 될 때까지 계속 저어주셔야 됩니다. 호두가 붙어 있으면 한 번씩 꼭 떼주시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설탕 결정들이 이제 호두에 싹 입혀졌죠. 그냥 드셔도 되게 맛있고요. 이제 장식으로 오늘은 이제 사용을 할 거고 분태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는 겨울철에 케이크 위에도 장식을 많이 해줬었어요. 자, 요렇게 준비를 해서 요것도 이제 아직은 좀 따뜻하거든요. 식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요거 만드실 때, 이 장식을 만드실 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호두의 양이 이것보다 작으면 이 설탕의 결정이 호두에 더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호두의 형태가 알아볼 수 없게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두의 양을 줄이시게 되면 설탕과 물의 양도 같이 줄여서 사용을 해주시면 예쁘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호두 페이스트를 먼저 이제 만들겠습니다. 만드는 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믹서기에 갈아서 고운 이제 페이스트 상태로 만들어서 준비를 좀 해두시면 되고요. 호두는 지방이 굉장히 많은 견과류 중에 하나여서요. 페이스트를 만드실 때 오일이나 다른 이제 재료들을 넣지 않아도 굉장히 좀 잘 갈리니까 깨끗하게 말려서 준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볼게요. 요런 약간 촉촉하게 됐거든요. 요런 상태가 되면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호두 페이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틀에 버터칠을 해놓고 이제 잠시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얇게 한번 발라줬고요. 날이 좀 추워서 실온에다가 지금은 보관을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온 보관으로 잠시 뒀다가 이따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두 티케이크를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도 이제 버터로 만들어지는 케이크다 보니까 버터의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버터 상태는 마요네즈보다 좀 단단한, 윤기도 짜르르르 나면서 부드럽죠. 주걱으로 저었을 때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온도도 중요하기는 하는데 온도보다는 이 질감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 질감도 보고 온도도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온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온도는 제가 좋아하는 온도 20에서 23도, 크림성이 잘 발휘가 되는 온도죠. 자, 이 온도대가 됐으니까 여름이건 겨울이건 한 요 정도 온도대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여름에는 조금 낮아도 괜찮을 거고 날씨가 너무 추운 겨울에는 이제 온도가 좀 더 올라도 괜찮겠죠. 자, 이제 설탕을 넣어서 크림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닐라 설탕이 들어가요. 바닐라 설탕은 오늘은 제가 마스코바도랑도 좀 만들어 보고 그냥 기본 백설탕만 가지고도 해봤는데 가장 조합이 좀 잘 맞고 호두의 풍미를 잘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는 마스코바도 설탕도 좋았지만 바닐라 설탕하고 만났을 때의 조합이 훨씬 더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두의 향을 좀 더 끌어올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호두 티케이크에 가장 부합하는 재료인 것 같아요. 바닐라 설탕 만드는 법은 제가 간단하게 적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핸드 믹싱기로 이제 믹싱을 해볼 텐데 설탕은 이 정도 양이면 지금 이제 대략 한 100g 정도 되는 양인데 한 4번 정도, 5번 정도 나누셔서 크림화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가볍게 조금 만들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호두 페이스트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재료 때문에 좀 묵직해져서 설탕을 한꺼번에 넣는다든지 하면 조금 더 무겁게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약간만 가볍게 크림화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나는 그래도 묵직한 게 좋다 하시면 설탕 한꺼번에 넣어서 크림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크림화에 대한 얘기는 전 영상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담겨놨죠. 그러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거기를 보시고 이제 이 다른 케이크 만드실 때 적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는 4번에서 5번 정도 나누겠습니다. 자, 설탕을 넣고 나면 조금 무거워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휘핑을 해주면 가볍게 풀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 설탕. 자, 2번째 설탕 넣고 나서 좀 무거웠거든요. 휘핑을 했더니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자, 그럼 3번째 설탕. 폭신폭신하게 크림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설탕 넣을게요. 자, 다시 부드러워졌죠? 그러면 나머지 설탕. 바로 전 영상을 찍을 때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제 오전 중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오후 한 2시, 3시경 되는데 지금 이제 히터를 틀어놓은 지도 좀 시간이 꽤 돼서 그런지 이제 실내 온도가 좀 많이 따뜻해진 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믹싱을 하더라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에 영상 찍을 때는 믹싱을 하면서도 온도가 계속 뚝뚝뚝 떨어져가지고는 옆에다가 이제 히팅기를, 그러니까 그 하이라이트를 대고 계속 볼을 데워가면서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온도가 계속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온도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제가 이 정도의 온도 유지하면서 이런 폭신폭신한 질감이 나올 때까지 휘핑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말씀드렸었죠. 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크림화 정도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허니쿠키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두 페이스트를 넣고 가볍게 섞어 볼게요. 자, 호두 페이스트 다 섞였고 제가 원하는, 제가 좋아하는 크림화 정도도 딱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 수분 원인 달걀을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냥 지금 살짝 데워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달걀을 데워서 갖고 왔습니다. 온도를 한번 볼게요. 흔들어야지만 이제 안의 온도도 같이 체크가 가능하니까 26도. 그러면 딱 제가 바라는 온도차, 버터 반죽과 달걀 반죽의 온도차가 한 5도 정도 났었을 때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온도 편차. 뭐 수업 때는 제가 가끔 이제 너무 춥거나 양이 좀 많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30도까지도 달걀을 올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내 온도도 지금 따뜻한 편이어서 그냥 5도 편차 줘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걀 양의 반 정도 먼저 넣고 섞어주도록 할게요. 저번 영상 찍을 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믹싱을 하면서도 온도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바람에 옆에다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두고 계속 온도를 이제 유지시키고 살짝 올리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어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옆에 있기는 하지만 하이라이트를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채친 가루들을 넣어줄 건데, 채친 가루 넣기 전에 안에 들어있는 설탕이 다 녹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채친 가루들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설탕이 다 녹아야지만 설탕이 이제 시럽화가 돼서 케이크의 보존성이라든지 보습성을 주기 때문에 재결정화 되지 않게끔 설탕을 다 녹이고 그런 다음에 밀가루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자리는 설탕의 결정들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가운데 부분 살짝 만져서, 오늘은 페이스트가 이제 호두 가른 게 들어가져 있으니까 잘 만져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호두인지 아니면 설탕의 결정인지 확인을 좀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은 설탕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휘핑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바닐라 빈 가른 거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제 가루를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르고 뒤집고 자르고 뒤집고, 잘 안 섞이는 부분은 주걱으로 살짝 눌러가면서 재빠르게 섞어주시고요. 지금 반죽은 굉장히 조금 거친 상태이고요. 이 반죽을 주걱도 세우고 볼도 가볍게 이제 기울여서 타원형을 그리면서 저어주시면 이 반죽이 아까보다는 훨씬 좀 매끈해졌죠. 반죽을 정리해주고 반죽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반죽이 훨씬 매끄러워졌어요.
불필요했던 덩어리들이랑 이제 기포들도 많이 정리가 된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 리큐르를 넣어주고 마무리 해볼게요. 이 호두 리큐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견과류랑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호두하고도 잘 어울리지만 뭐 아몬드라든지 땅콩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피스타치오하고도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이제 술이니까 다양하게 이제 써보셔도 좋습니다. 커피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카라멜하고도 잘 어울리는 이제 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큐르 넣어서 가볍게 섞어 볼게요. 정리를 해서 짤주머니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매끈한 반죽이 되었어요. (55g씩) 담아 보겠습니다. 다른 케이크에 비해서 조금 되게 부드러운 배합이다 보니까 이대로 굽는 것보다는 평평하게 완성된 제품이 이제 평평했으면 싶어서 가운데 부분을 살짝 움푹 들어가게끔 가장자리를 채워서 준비를 해주세요. 제품이 완성이 됐는데 가운데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다 그러면 처음 여기에 담으실 때 반죽 상태가 저랑 비슷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반죽이 평평하게 구워지지 않고 볼록하게 튀어나왔다고 하면 지금처럼 움푹하게 넣는 작업을 안 하셨다든지 아니면 반죽이 차가워서 굳어져서 단단하기 때문에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거나 하실 거예요. 비슷한 이제 상태를 만들고 싶으시면 이제 저 사람의 반죽이랑 나의 반죽이 비슷한가를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160도 오븐에서 이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케이크가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오븐 안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평평하게 나오는 게 오늘 이 호두 티케이크가 케이크의 반죽이 완성돼야 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크리마라든지 그다음에 반죽의 온도, 반죽의 이제 질감 이런 거 되기를 잘 봐주시면서 크리마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버터 반죽의 상태를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뒤집어서 식혀가지고 저희 아이싱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면들도 울퉁불퉁하지 않게 잘 나왔어요. 네, 이제 식혀서 슈가 아이싱 발라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아이싱을 만들어 볼게요. 물이랑 메이플 시럽만 넣어서 섞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슈가 아이싱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참고 하나 하셔야 되는 거는 브랜드별로, 그러니까 슈가 파우더의 브랜드별로 안에 들어가져 있는 전분의 함량이 좀 달라요. 3%, 5%, 8%, 많게는 제가 예전 거는 15% 정도까지 들어가져 있는 제품을 봤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레시피 그대로 하셔도 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5%짜리 제품을 항상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분의 함량이 더 높아지면 더 되직해질 수 있으니까 1g, 2g씩 물을 조금 더 첨가하셔서 되기를 비슷하게 만드신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호두 장식, 아까 만들어뒀던 호두 장식을 하나씩 올려볼게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